시험 대비 마지막 파트, 도형의 이동 파트를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도형의 이동 파트는 개념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 챕터 1에서의 평행 이동의 개념하고 그 뒤에 챕터 2에서 우리가 대칭 이동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나 대칭을 했을 때 도형이 어떻게 식이 바뀌는지를 공부할 건데요. 이제 그 전에 이동 자체를 두 가지로 구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하기 전에 점이 이동했을 때는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도형 전체를 좌표평에서 이동했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을 두 가지를 평행 이동, 대칭 이동으로 구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평행 이동부터 한번 실시를 해봅시다. 자, 평행 이동에서 이제 우선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로 구별한다 했어요. 점이 이동했을 때와 도형이 이동했을 때 두 가지를 적용할 건데, 우선 점의 이동부터 봅시다. 점의 이동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좌표평면 위에 x, y 좌표가 있어. 자, 여기가 x, y라는 좌표가 있어요. 근데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그러면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x 다시 y 다시라고 한다면 이 값은 얼마가 될까? 금방 느낌이 오죠. 당연히 x 다시는 x에다가 a만큼 옮겨진 거니까 플러스 a가 될 테고, y 다시는 y 플러스 b로 표현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점의 이동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그대로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는 점이 바로 이동된, 점 P에서 이동된 P'의 점이구나 라는 게 금방 보입니다. 점을 이동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속에 적용을 해보면, 자, 문제 1번. 자, 다음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의 좌표가 얼마냐? 너무 쉽지 뭐. x1에다가 x축으로 3만큼 이동해서 3을 더하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2가 되겠구나. 가벼워. 자, 문제 2번도 한번 또 해볼게요, 선생님. 자, 7, 마이너스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얼마큼 이동한 거냐? 이것도 당연히 얘를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는 즉 7 플러스 a y축으로 b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값이 바로 4,3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4고 얘가 3이란 얘기니까 a는 얼마? 4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3일 테고, b는 얼마냐 물으면 3에다가 얘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2, 그래서 5 이렇게 나오겠죠. 점의 이동은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그 값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형을 평행 이동했을 때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아는 게 점을 평행 이동했을 때 나타나는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하겠죠. 자, 이걸 해볼 건데, 하기 전에 우선 도형이라는 식을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 도형식을 나타낼 때 이제 함수 관계식에서 y는 fx라는 식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선이라는 도형을 나타낼 때 y는 뭐 2x 플러스 1 하면 요런 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y는 fx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직선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런 걸 이제 표준형이라고 한다면 일반형으로 하는 방법을 우리는 또 하나 알고 있죠. 얘를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는 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일반형의 식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그 유형을 표현하는 방법은 y는 하고 쓰는 관계가 아니니까 이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때 쓰는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f, x, y는 0. 즉 x와 y라는 미지수로 이루어진 식이다 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나타낼 때 요렇게 해서 대표적인 유형을 표현할 수도 있고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밑에 것이 더 보편적인 표현이겠죠. 예를 들어서 원 같은 경우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식이 있더라. 자, 원입니다. 자, 이런 경우 중심이 원점에서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자, 이런 식도 전체적으로 이런 유형을 한꺼번에 x와 y로 이루어진 이 등식이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면 fxy는 제로라는 식 안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들 전체 x와 y의 관계로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식을 y fx는 제로라는 표현을 쓴다는 걸 약속을 하고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처럼 자, 다음 도형을 자, 여기 보네. 이렇게 꼴로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표시점 꼴이고 이렇게 나타내는 꼴은 4x-y-5는 제로 이런 꼴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다 풀어서 전개했을 때 어떤 꼴이 나오는지 알죠? 그 일반형의 보편적인 꼴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경우가 말이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한번 말해 본다면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 이렇게 우리 외우고 있죠.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면 바로 이런 fxy는 0의 꼴이 다 되는 거고요. 자, 식을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을 때 도형, 좌표평면 위에 이제 임의의 도형이 식이 있을 때 이 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 도형은 식이 어떻게 변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내용을 스님이 다른 페이지로 좀 옮겨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주 핵심을 얘기하면, 자, 이 방정식을,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자, 평행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평행이동. 평행이동. 자, 그러면 이쪽에 놓이는 식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선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결론을 얘기하면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x-a, y-b는 제로. 즉 주어지는 식의 원래 주어지는 fxy는 제로라는 관계식에서 x자리에다 x식의 식에 x-a를 놓고 y자리에 y-b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점의 이동하고 조금 다르죠. 점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그 숫자만 그냥 더해줬는데 도형의 이동일 때는 오히려 뺀 값을 자 이렇게 뺀 값을 보호를 바꿔가지고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지금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 이무에 이제 예를 들어 f, x, y는 제로라는 식 중에 포물선을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자, 여기 포물선이 있는데 여기 이무의 점을 x, y라고 합시다. 자,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이 포물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겨봅시다. 그럼 얘네들을 다 옮기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y가 옮겨진 이 자리를 x 다시 y 다시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식은 원 그래프의 식과 어떻게 달라질까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식은 이렇게 되겠죠. x 다시라는 값 자체는 x에서 a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y 다시는 y 플러스 b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식은, 요 관계에서, 이걸 x 입장에서 다시 쓰면 x 다시 마이너스 a가 되고, y는 y 다시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fxy는 제로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알고 싶은데 그 x자리에 x 다시 마이너스 a, y 다시에 y 다시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옮겨진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x 좌표값이 이걸로 바뀌고 y 값이 이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식을 쓸 때는 x-a, y-b는 제로로 바뀌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 좀 의문사항이 생겨요. 자, 결론적으로 내가 말했던 요식과 요식의 차이가 보이죠. 선생님, 여기는 x-가 있고 y-가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이거는 내가 이 부분에서 지금 x-y-라고 썼지만 어차피 이 식 자체는 x-와 y-에 관한 관계식입니다. 만에 있는 x, y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 자체가 x와 y의 관계식이니까 그냥 x, y라고 한듯 x-y-의 관계라고 한들 같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x와 y에 대한 식으로 써도 별 무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값에서 그냥 바로 x-y-라는 말을 지워버려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아예 이렇게 지워버리고 써도 같은 뜻이 되더라. 자, 그래서 도형의 이동인 경우와 점의 이동인 경우와 도형을 이동하는 것을 지금 해결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초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x, y 0이라는 관계식의 도형을 x축으로 y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그 식의 x좌표에 x식의 x-a를 y식에는 y-b를 집어넣으면 되더라. 자, 이제 예를 하나 든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직선과 원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이 말은 x 대신에 x 도형의 이동이니까 -3만큼 이동하면 -4니까 플러스 4를 집어넣고 y 대신에 y -3을 입력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 x 대신에 x 플러스 4 마이너스 y 대신에 y 3 플러스 1는 제로를 정리하면 답이 되더라. 얘를 정리하니까 정리한 식이 여기 나와 있네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2는 제로라는 값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원인 경우도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인 경우도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원도 자, 이 식 자체를 아까처럼 평행 이동을 하면 x 위치에다가 x 플러스 4를 집어넣고 x축으로 -4만큼이니까 플러스 y 대신에 y -3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식이 바로 정리가 되죠. 근데 이제 원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실은 원은 도형의 이동이지만 도형 자체가 이동이지만 원이라고 하는 도형은 좀 특수해서 도형이 이동해서 결국 뭐가 변하면 원의 중심이 변하면 그죠? 원점에서 일로 가는 건가? 반대로 원의 중심의 좌표만 변하면 그대로 식 자체가 변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 즉 원점이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3만큼이란 말이야. 그럼 바로 이 원점의 좌표가 -4,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원의 식은 얼마냐라고 하면 중심의 좌표가 -4,3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은 도형의 이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점의 이동으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중심의 좌표만 이동하면 되니까. 중심이 얼마로 바뀌었느냐? -4,3으로 바뀌었구나. 그러면 식이 그대로 맞아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충분히 여러분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5번을 자, 예제 문제를 생각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다음은 직선과 원을 평행 이동하였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거, 평행 이동이라는 거 했을 때 직선이나 원의 경우 변하지 않는 것. 자, 직선 봅시다. 직선. 자, 이모의 직선은 평행 이동해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예를 들어서 b만큼 옮겼어요. 옮겨도 예를 들어서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옮겼어요. 요점의 좌표 옮겼어. 옮겨도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바로 직선의 기울기죠. 아무리 평행 이동을 해도 직선은 주어진 직선을 그대로 옮겨지는 거니까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직선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위치만 바뀌겠죠. y절표는 당연히 변하죠. x절표도 변하죠. 그건 옮겨지면 변하는데 기울기는 변하지 않더라. 근데 원의 경우는
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의 경우도 아무리 어디로 이제 옮겨가도